자, 2교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때는 기본적인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배경하고요. 그다음에 오픈마켓의 개념, 그리고 각 마켓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아이템 선정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였어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찾고 있는지 키워드 검색 조회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 마켓이 있었죠. 두 가지 플랫폼이. 첫 번째가 어디예요? 네이버 포털. 두 번째가 지마켓이라고 하는 사이트 내에서 파워클릭 광고센터라는 플랫폼에서 접속을 해갖고 키워드 조회를 해봤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판매 상품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지마켓 사이트를 한번 가볼 건데요. 지마켓 베스트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전체에서 1등 판매자가 열빙어라고 하는 제품을 팔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기모 레깅스인가요? 스키니진이네요. 기모 재질로 되어 있는 스키니진. 예를 들어서 내가 스키니진을 공장하고 협의를 해서 제품을 10,000개 정도를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온라인에서의 가격은 얼마로 배치해야 될 거고, 그 안에 상품 구성은 검정색을 노출시켜야 되냐, 아니면 스키니 청바지 그걸로 노출시켜야 되냐, 또는 핑크색이나 베이지 컬러로 노출시켜야 되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분 거 보면은 제가 랜덤으로 좀 선택하는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가격대가 얼마예요? 9,900원의 판매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판매자 가격 할인을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려가 볼까요? 옵션이라고 하는 상품의 구성들이 있습니다.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상품을 묶어 팔고 있죠. 그래서 옵션에 대한 형태는 상품의 디자인별로 묶었고, 그거에 대한 사이즈를 두 번째로 묶었죠. 그 다음 내려가 볼까요? 상품의 디자인들이 쭉 아래로 나옵니다. 그럼 상품의 특징들이 있죠.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제품에다가 제품의 타겟층은 어떤 타겟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대, 20대까지 타겟층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현재 누적 판매량이 어떨까 보려면 어디로 봐야 될까요? 자, 옥션 같은 경우는 가격 하단에 누적 판매 개수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마켓 나오지 않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마켓은요, 자, 이분의 상품 번호 보이시나요? 상품 번호. 상품 번호를 복사를 할게요.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37305878이라고 해요. 이 상품을 여기서 검색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검색하냐면, 자, 여러분 휴대폰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휴대폰 창에서 지마켓 사이트를 들어갈 거고요. 휴대폰 모바일 지마켓입니다. 접속을 해볼게요. 방금 봤던 상품 번호 검색을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판매 수량을 가지고 있죠. 52만 개 정도 판매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언제부터 판매를 했는데 52만 개가 팔렸냐를 봐야겠죠. 언제부터 팔았는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상하냐면 구매 후기가 처음 달린 날, 그러면 못해도 이틀 안에 배송 완료되고 고객이 구매 확정 버튼 누른 다음에 후기 썼을 거 아니에요. 구매 후기. 그 기준에서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분이 이제 겨울 시작했던 11월 초부터 판매를 했다. 후기가 11월 1일 날 달렸더라. 라고 한다라면 누적 구매가 한 달 동안에 52만 개. 그러면 30일로 나눠볼까요? 나눠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기 52만 개 나누기 30일. 그러면 못해도 얼마예요? 몇 개 팔린 거예요? 17,000개 정도가 하루 판매가 되고 있더라. 그러면 이분이 저거를 내가 만약에 공장하고 협의해서 저 레깅스가 9,900원인데 초도 마진을 좀 보고, 자, 기본적인 MOQ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를 초도에 갖고 올 수 있냐 라고 하는 걸 다 떼고 보니까 저거 하나 팔면 3,000원 정도 남기더라. 곱하기 3,000원 얼마예요? 5,200만 원 정도. 한 달 동안에 내가 한 3,000원 정도 남긴다라고 하면 5,200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 물론 지금은 저분 게 아니에요. 저분이 언제 팔았는지는 몰라요. 만약에 저분이 한 달 동안 팔았던 거라면 이 정도 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은 G마켓 상위를 봤던 겁니다. G마켓 상위는 당연히 잘 팔죠. G마켓 토탈화에서 가장 많이 파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지 마시고 내 카테고리 기준에서 내 경쟁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 경쟁사가 어느 정도를 판매하고 있다. 그 기준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1차적으로 경쟁사 예상 판매량을 분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이 누적된 기준. 근데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판 게 아니라 저 코드를 3년 동안 관리한 걸 수도 있잖아요. 등록 최근을 보니까 가장 처음 등록한 후기를 보니까 2015년도예요. 이런 경우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힘들죠. 시즌만 파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 어떻게 파냐면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 12월 1일 금요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자료. 목요일까지 똑같은 코드로 들어왔을 때 얘가 증가되어 있는 누적 구매 수량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한 200개 정도 늘어났다. 또는 한 1000개 정도가 늘어났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1000개 나누기 7일 140개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누적 구매 수량이 증가된 거죠. 하루 동안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에 대한 예상 매출 실적들 그거를 예상해서 뽑는 거예요. 저분한테 전화하고 그러기는 좀 어렵죠.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경쟁사에 위장 취업을 하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또는 건어물 유통센터들 있잖아요. 건어물 판매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판매하기 시작한 게 왜 시작했냐면 앞에 있는 가게가 저녁 6시, 7시마다 박스를 200개씩 싸서 보낸대요. 봤더니 온라인 판매, G마켓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도 해봐야겠다. 박스 개수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몇 개씩 나가는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내가 발품을 파셔갖고 경쟁사를 예상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온라인에 어느 정도 자료가 좀 보여지니 그걸 통해서 대략 예상 파악을 하시고 전략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마켓을 제가 오늘 이 상품이 좋아요는 못 찍어드려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 100명이 계신데 제가 이 상품 좋아요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상품을 G마켓과 포털에 의해서 소비자가 검색하는 조회수 그리고 구매 이루어지는 거.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쇼핑이라고 있잖아요. 쇼핑 이렇게 들어가시면 베스트백이라고 있습니다. 베스트백. 그러면 각 카테고리별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가전. 그 중에서 음향 가정이다 라고 하시면 선택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 베스트 1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베스트 100에서는 가격 비교까지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지금 이 제품인데요. 수피겔이라는 제품인데 클릭을 해보면 각 마켓들이 붙어 있죠.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에 있는 쇼핑은 오픈마켓들이 뭉쳐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G마켓, 옥시아, 타 오픈마켓들이 모여서 그 전체적인 하나의 매출 실적에 대한 기준, 거래 실적, 그리고 클릭수 기준으로 보여지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마켓에서 판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밑에 보시면 데이터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랩 기준은 몇 명 정도가, 그러니까 몇 명 정도라기보다는 연령대의 비중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수피겔 이 제품은요. 자세히 좀 확대 좀 해드릴게요. 남성이 조금 더 많죠. 55%가 남성이 구매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이대는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만약에 이게 핑크색이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형태들별로 이렇게 소비자의 비중까지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만족도라고 하는 부분은 하단 내려보시면 쇼핑몰 리뷰가 전체적으로 잡혀요. 그래서 저 상품을 구매자가 선택했을 때 어떤 기준이었는지까지도 볼 수가 있죠. 그 기준에 대한 내용들까지. 그러면 실제로 내가 저 비슷한 상품을 파일럿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예를 들어 배터리 수명이다 눌러보면 배터리 수명에 대한 솔직한 후기가 나오잖아요. 고객들은 불안 심리 중에 하나가 배터리 수명이 좀 적구나 이런 기준을 만드시는 건데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차후에 내가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면요.
하나 좀 보여드릴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이 자체가 설명을 이론으로 한 2시간 정도 해드리는 교육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매출업 컨설팅 과정을 딱 10분만 모셔갖고 진행을 한 달 동안 해요. 그럴 때는 어떤 자료까지 만드냐면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폼을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지금은 내가 전체 교육에 오셨기 때문에 이 기준은 좀 보기가 제가 화면에서만 보여줄 수 있지만 나중에 한번 써보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타겟들. 우리 상품의 타겟.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타 경쟁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구매 순위. 즉 옵션별로 구매 순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아까 기모 바지 있잖아요. 기모 바지 한번 가볼까요? G마켓이었죠? 베스트 상품이었어요. 기모 바지를 좀 보면은 밑에 보시면 상품평이라고 있죠? 상품평에 뭐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회색 글씨로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구매, 주문, 옵션. 그러니까 상품이 아까 이분은 50개였잖아요. 50개 제품별로 구매됐던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1페이지만 보더라도 기모스키니 상품의 이름 배인이라고 한 상품, 그다음 로스트 01번 그리고 3번도 있는데 이걸 한 달치를 뽑으면 한 달치 동안에 01번에 로스트를 구매했던 구매자는 비유중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색상, 진청,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이즈까지 있죠. 여기 보면 사이즈까지 있죠. 그러면 제품을 제조하시고 매입을 하실 때의 비중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의 50개의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을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게 아니겠죠. 처음부터 어느 정도 판매 이력이 있는 분들, 물론 본인이 이력이 있으시면 좋아요. 그 기존 히스토리를 가지고 디자인 모델을, 디자인 형태를 하나 선정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비중에 맞게 내가 매입되는 기준까지도 만들으셔야 돼요. 50%가 기모의 청 S 사이즈다. 그럼 그게 50%. 내가 전체적으로 주문할 때 또는 매입하실 때 그리고 나머지 각각의 비중에 맞게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다시 한번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네, 주문 옵션별로 구매 순위. 아시겠죠? 한 달치는 뽑으시면 돼요. 어떻게 뽑으시냐면 그냥 엑셀에다가 붙이시면 되겠죠. 긁어다가 붙이고 엑셀에다 붙이고 하신 다음에 필터 잡으시면은 얘 몇 개, 얘 몇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수량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좀 필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경쟁사보다의 차별화된 점 뭐가 있냐 라는 거. 아까 그 업체보다의 차별화된 게 뭐냐? 더 따뜻하냐? 아니면 저분은 보니까 뭐 국내산이 아니었다. 그럼 나는 국내산에 대한 강조를 하겠다. 또는 재질과 보온성에 대한 강화. 그럼 두 개 비교 컷이라든지 또는 저분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상대를 했다. 10대, 20대 타겟으로 했더라. 아까 보니까 디자인 좀 그랬죠. 나는 조금 더 모던하게 하겠다. 30대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하겠다. 그렇게 가도 된다는 게 차별화를 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고객의 문의와 후기권. 방금 보셨던 거예요. 소비자분들이 그 후기 문의권을 달아주는데 그 각각의 항목 중에서 이미 시행했던 그 상품보다 더 좋은 걸 찾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유저 익스피리언스라 그래요. 고객이 한번 경험을 했으면 재경험을 할 때는 그 이전에 실패된 거에 대한 보강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전에 기본 레깅스를 뭐 국내산이 아닌 걸 샀는데 일주일 만에 빵꾸 나더라 라고 하는 그 니즈가 있다는 얘기는 재질에 대한 강화를 요구했던 거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강화된 그 제품이라는 재질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상품 페이지다가. 그 상품에 강화를 시켜야겠죠. 심지어는 뭐 막 벽에 긁는 모습도 GIF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쫀득쫀득한 느낌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 상품 같은 경우는 수축감이, 이 신축성이 처음에는 괜찮다가 진행하면서 무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못 입는 상품이 된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쫀득쫀득해서 언제나 이게 무릎 나오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강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후기나 이런 데이터까지도 계속 보셔서 상품을 발굴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자료를 또 볼게요. 그래서 방금 보셨듯이 네이버 시장에서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마켓 옥션에서도 판매 상품에 대한 경쟁사를 분석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하나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리면은 상품이 언제까지나 그 키워드의 조회수가 높진 않아요. 그쵸? 시즌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여러분들 유행하고요. 트렌드라는 두 단어가 있죠. 유행성 상품과 트렌드성 상품이 있어요. 어떤 상품이 조금 더 큰 개념일까요? 유행과 트렌드. 두 개 비슷한 단어 같잖아요. 근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로 좀 표현해볼까요? 바다에 우리 파도 치잖아요. 그쵸? 밀물썰물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철렁철렁 치는 파도가 있어요. 파도는 유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유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조금씩 치고 천천히 들어오죠. 그러니까 좀 빠르게 들어오죠. 파도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해수욕장 가면은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그게 유행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 잠겨 있어요. 그건 트렌드예요. 즉 유행들을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유행에 의해서 트렌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성 상품들이 작년에는 어떤 게 유행이었는지, 올해는 뭐가 유행이었는지 그 키워드에 갑자기 급상승되는 것들이 있죠. 그 키워드 급상승들이 대부분 유행이에요. 그 유행은 고스란히 트렌드에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검색하시냐면 검색하는 툴이 하나 있어요. 데이터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랩. 그런 키워드를 모아놓은 하나의 트렌드 분석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전체적인 급상승 트래킹이라고 있어요. 이게 유행 키워드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금요일 2017년 12월 1일 날 시간대는 15시 기준에서 유행 키워드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카테고리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검색어 트렌드라고 해서 쇼핑이라고 하는 걸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요즘에 남성분들, 여성분들 너나 하실 거 없이 다 구매하는 게 뭐예요? 롱패딩이었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롱패딩. 이 롱패딩이 트래픽이 어떻게 변화가 됐었는지 제가 기본적인 범위는 전체로 좀 볼 거고요. 1년 정도만 볼게요. 그리고 성별은 전체, 나이대도 전체. 그 다음에 데이터 검색 돌려보면 어때요? 자, 언제부터 올라왔냐면 11월까지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 같이 볼까요? 자, 작년 기간을 15년도, 제가 16년도까지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으로 볼까요? 2000 이렇게 직접 입력을 통해서 네, 이렇게 체크하고 검색 조회. 그랬더니 그 이전에 보면은 16년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그래프 보이시나요? 두 개? 17년하고 16년도 롱패딩의 키워드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죠? 1.5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제 트렌드는 조금 더 롱패딩이 높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트렌드 분석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롱패딩이 아니고 여러분들 걸로 검색해 봐야겠죠. 예, 그런 기준도 갖춰가시는 게 요 데이터랩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이고, 구글도 이게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구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구글은 구글닷컴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다 구글 트렌드라고 쳐서 검색을 하셔도 나옵니다. 트렌드. 자, 구글 트렌드라고 있죠. 구글 트렌드 들어가시면 현재 전 세계로 바꿀 수도 있고요. 지금 미국이나 뭐 북미나 남미 쪽, 그리고 일본, 중국 제외하고 전체적인 어느 정도 주요 국가들이 구글에 대한 검색이 거의 80에서 90% 이상 올라와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미국을 타겟으로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기준을 보고 싶다. 미국.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검색 트렌드 탐색이라는 밑에 메뉴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직접 검색어로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K-팝의 열풍이 아직도 뜨거운가 볼까요? K-팝 검색어 K-팝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전 세계로 해볼까요? 전 세계로 놓고 그 다음에 지난 12개월 1년 동안 내려가 보면 트렌드의 변화가 계속 K-팝의 열풍은 있네요. 그 다음 내려가 보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국가 브루나이라는 국가가 가장 상대적으로 많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미얀마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구매되는 주요 국가들도 이쪽 필리핀,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있고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이 아니라 바이두나 그 이타 여러 플랫폼을 좀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많이들. 네, 그 다음에 내려가면 관련 키워드까지 나오죠. 네, 그런 자료를 트렌드 분석에서 같이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제가 사이트 좀 많이 달아왔고요. 다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 다시 한번 들으시거나 들으시는 거는 동영상 강좌로 보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는 네, 제가 이 자료는 같이 아까 동영상 실시간 녹화되고 있는 중계되고 있는 그 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이 자료를 제 교환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밑에 URL 링크가 돼 있죠? 클릭하면은 연결됩니다. 탑바이두.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바이두에서의 상위 검색어들을 좀 보는 그러니까 인기 검색어를 보는 사이트에 중국 내에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경쟁사 예상 분석의 표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는 지마켓에서요.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으로 좀 드릴게요. 지마켓에서 LG 블루투스나 또는 여기다가 뭐 가습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상위로 나타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품들이 무조건 위에 있다고 해서 판매량이 높은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마켓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롱패딩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검색을 해보면 자 여기 위에 있다고 이 판매 상품이 가장 판매량이 높은가요? 아니죠. 오픈마켓은 전 오픈마켓들은 광고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대한 주목 키워드들이 있죠. 대부분 광고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제외하고 좀 본다라고 하면 이 밑에 포커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포커스 기준이 있죠. 포커스라는 상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상품이 나옵니다. 자, 일반 상품과 포커스 상품이 있는데요. 포커스는 뭐냐면 이것 또한 광고긴 한데 얘는 일반 상품보다는 앞에 나오게 하는 광고예요. 광고라기보다는 이걸 부가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종이컵을 팔아요. 또 한 판매자도 같이 종이컵을 팔아요. 저는 이분보다는 앞에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포커스라는 서비스를 적용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분보다는 앞에 나와요. 그래서 포커스하고 일반 상품을 같이 보는데 대부분이 포커스를 붙여요. 왜냐? 일반 상품보다는 앞에 나오기 위해서. 물론 1등하고 그 다음에 포커스를 붙인 2등이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마크 랭크 순으로 판매량 기준을 따른 하나의 포커스 붙인 상품들의 순위가 나옵니다. 그게 포커스 라인이야. 지금 보시면 이분이 포커스 붙여놓은 상품 중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분에 대한 경쟁 키워드를 지금 롱패딩이 대표 키워드니까 검색을 하셨던 내가 만약 롱패딩을 같이 제조하겠다 하시면 저분의 판매량을 보실 수밖에 없겠죠. 베스트로 보면은 100개까지만 나오니까 의류 카테고리로 보면 다른 게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키워드 기준에서 본다는 얘기는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검색을 돌려보시고 나서 제가 앞에서 제시한 건 뭐냐면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오늘 말씀드렸던 거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 듣고요. 내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방송을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라도 좀 해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엑셀을 하나 만드시는데 어떤 엑셀을 만드셔야 되냐면 경쟁사 예상표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드세요. 확대 좀 해드릴게요. 자, 경쟁사 예상 판매량 예상표 아까 우리 경쟁사 예상했던 거 대략
이론으로 다 이해를 하셨죠? 고객의 전체적인 구매 건수 확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G마켓 모바일 기준으로 검색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만약에 롱패딩 키워드의 저 판매자분이 만약에 지금 모바일로 봤더니 누적 구매 수량이 10,000개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일주일 뒤에 봤을 때 저분이 11,000개가 됐다. 그러면 자동 계산으로 돼서 하루에 140개가 나왔다. 이 계산식은 제가 이 엑셀 파일에 계산식을 넣어놨죠. 계산 방식은 간단하잖아요. 나누기 7한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저분이 하루 판매가 기본적으로 한 140개였다라는 거는 하나 예상 잡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뭘 잡아야 돼요? 아까 힌트 드릴게요. 저분이 만약에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 광고를 안 하는 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광고를 하고 있더라 라고 하면 저분이 얼마의 광고비를 쓰는지를 알아야겠죠. 대다수 상위 판매자분들이 경쟁 키워드에서 붙을 때는요, G마켓 옥션에 이런 오픈마켓에서는 광고를 잘 써요. 왜냐? 모든 경쟁 키워드의 기준에서는 광고라는 걸 통해서 상위로 노출시키거든요. 보여드리면, 자, 요 상단 부분이 다 광고잖아요. 그쵸? 한 사례로 배추김치라고 해볼까요? 배추김치. 자, 이분들 보이시죠? 지금 배추김치에 키워드 광고하시는 분들 쭉 광고를 해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광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지금 이 마음심음이라는 판매자분 보이시죠? 지금 포커스 1등이시잖아요. 자, 이분이 만약에 광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위에 광고가 적용이 돼 있겠죠. 근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하는 업체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매량을 많이 높이신 분 같아요. 아, 마음김치 여기 하나 있네요. 광고 하나 쓰고 계시죠? 상위 첫 번째.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분이 이 광고비가 얼마인지 봐야겠죠? 이해되시나요? 광고비는 나중에 여러분은 광고 전략 배우실 때 저랑 같이 볼 건데 오늘은 제가 보여드려야겠죠? 네. 광고하는 방법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우시고요. 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아까 보셨던 판매자 광고 거기에 검색하시면 돼요. 배추김치. 아까 배추김치였나요? 배추김치. 검색을 하면 아까 있던 구자가 키워드 파워 상품이라는 구자예요. 들어가 보면 하루에 쓰는 광고비는 전시 현황이죠. 1등 자리가 3,600원입니다. 그러면 저분이 자 이렇게 표를 보면은 여기다가 저분이 쓰는 광고비가 파워 상품이었던 광고죠. 이거 거기 1등 자리였잖아요. 1등이 얼마였어요? 3,600원이었나요? 600원이다. 그리고 지금 다른 광고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외시켜서 보면은 광고비가 하루에 얼마 쓰고 있냐면 3,600원. 그리고 저분이 만약에 이분은 아니겠지만 이분이 하루 판매량을 보니까 20개 나가더라. 그럼 광고비 3,600원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면 내가 훨씬 더 이익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ROI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광고비 대비 내 수익률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념만 이해하시고 이거는 실무자분들이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광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본 광고 말고도 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입점 설명회 교육이기 때문에 광고까지 다 가르쳐드리진 않아요. 다음에 교육도 많이 이루어질 거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적인 이제 준비 절차가 필요해요. 상품이 선정됐다라고 하면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 다 만드셨나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나 사업자 있다. 사업자는 많이 있으시네요. 거의 절반 정도 있으신데 사업자를 만드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홈택스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홈택스 검색하시면 사이트 나오죠. 그럼 공인인증서 가지고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등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사업자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만드시는데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어떤 사업자를 만들어야 돼요? 물어보세요. 어떤 사업자를 만들어야 돼요? 자, 저는 일반 사업자로 만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사업은 말 그대로 제조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통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통에서는 판매 거래액이 많아야지만 내 마진이 가져가죠.
내 마진이 뭐 20%, 10%다라고 하면은 거래되는 금액이 많아야지만 내 금액을 내가 내 순수익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거래액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업자 종류에는 1년 매출 거래액 기준에서 4,8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일반과 관이가세가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800만 원에 1년 동안 4,800만 원 못 넘길 것 같아요. 여기에 내가 마진 10%만 갖고 와도 얼마예요? 자, 480만 원이잖아요. 1년에 480만 원 벌 거 아니잖아요. 마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만원짜리 팔면 1,000원 남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광고비도 있고 배송료도 있고 만원짜리 팔면 1,000원에서 2,000원 남기는 게 현 실태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10% 20%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4,800만 원을 거래를 시키면 나는 기본적으로 뭐 500만 원, 600만 원 그 이하를 마진으로 가져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간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기준은 부업을 하시거나 또는 투잡 쪽이시거나 학생이시거나 그분들은 하루에 하나 나가도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업으로 하실 거잖아요. 예. 왜냐면 간이 같은 경우는 혜택이라는 게 간이가세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요. 1.5에서 4%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근데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10%다 알고 계시죠? 10%의 세금을 냅니다. 물론 환급이라고 하는 부분. 환급은 일반 과세자는 내가 매입에 대해서 매출 부가세가 좀 적다라고 하시면 매입의 기준에서 100%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간이가세자는 그 중에 최대 80%까지만 공제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파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게 유리해요. 간이가세자가. 근데 온라인은 당연히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이 되셔야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화가 오죠. 다른 전화가 와서 저 10,000개 필요한데요. 대신 세금 계산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세금 계산 못 해주는데 왜냐? 간이니까.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 발행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대 사업자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매 형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사업자 내시고 나서 통신판매업에 신고하셔야 돼요. 통신판매업을 내셔야 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구매안전가입 확인서가 필요해요. 자, 이 구매안전가입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G마켓 사업자로 가입을 하시고 또는 옥션 사업자로 가입을 하시면 받을 수가 있어요. 옥션 같은 경우는 사업자 가입을 하시면 마지막 단계에서 구매안전가입 확인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G마켓은 고객센터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사업자 등록증하고 내 구매안전가입 확인서 가지고 우리 구청의 지역경제과 또는 온라인에서 민원24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는 아닙니다. 1년에 면허세가 45,000원 정도가 포함이 돼요. 각 지역마다 가격은 좀 달라요. 면허세가 45,000원 정도가 포함되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우리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하시면 사업자 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신판매까지 낼 거예요. 그리고 그 서류는 G마켓이나 옥션에 대한 추가로 최종 보고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승인이 이틀 안에 떨어져요. 그럼 이제부터 G마켓 상품을 올릴 수가 있죠. 사업자 기준에서요. 그러면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가격 측정을 하셔야 돼요. 가격. 물론 시중 가격으로 팔아야지 판매가 좀 잘 되겠죠. 자, 그런데 내 마진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고 마진에 대한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 종이컵 한 박스를요, 제가 10,000원이라는 제품 가격으로 팔겠다. G마켓에 10,000원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 공장에서 저한테 주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박스에 한 절반인 가격인 한 5,000원 정도로 발주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10,000원에 판매가 될 거고 나는 이거 사올 때 10,000원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사오겠죠. 5,000원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가격으로.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시면요. 물품의 매입 원가가 50%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50%를 가진 상품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판매 가격에 포함된 게 뭐가 있냐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부가가치 10%, 그 다음에 오픈마켓 수수료 10에서 12%라고 했죠. 자, 10%를 떼놓을게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 운영비용은
작은 사무실을 냈더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10%는 충분히 이상 포함이 됩니다. 또는 나 혼자 운영을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운영관리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직원이 있으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10% 정도의 물품에 대한 금액 자체를 10%로 포함을 시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예비비라고 하는 부분, 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우리 로스율이라고 해서 상품에 대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파손이 되거나 내가 실수로 잘못 보내는 경우. 저도 최근에 한 20개 주문 발주를 넣는데 얼마 안 넣습니다. 20개 정도 넣었는데 제가 실수해서 주소지를 다 밀려버린 거예요. 그럼 배송이 다 20병이 다 다른 상품을 받은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20개였지만 실수하시는 분들은 100개, 1000개를 실수했다라고 하면 1000개에 2,500원씩 하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 못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상품마다 떼놓으시는 거야. 사업자금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금액에서 떼고 나서 내 순수익금은 몇 프로야? 10% 언더죠. 15% 또는 많게는 20%까지 가겠지만, 그럼 만약에 10,000원짜리를 유통을 시켜서 보냈다라고 하면 난 1,000원 남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얼마 정도 순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세요? 얼마 정도 가져가고 싶으세요? 한 200 이상은 갖고 가야 되겠죠. 초기에 200, 300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정도 거래시켜야 될까요? 한 1,300만 원을 판매를 시켜야 돼요. 그래프를 보여드릴까요? 자, 내가 월 수익이 약 200만 원 이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수익률 15%로 계산하면 자, 1,300만 원어치가 팔렸어야지 15%가 얼마야? 200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1,300만 원에 팔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1000만원짜리 1,300개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루에 몇 개씩 보내야 돼요? 50개는 보내야 돼요. 하루에. 25일 정도 근무한다라고 하면. 그럼 50개 보내려면 1인 사업자가 50개 보내기가 쉽지 않죠. 왜냐? 그 택배박스 싸는 것도 3시간 정도 걸려요. 50개는. 사이즈가 크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작은 소량의 상품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도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진행됐으면요. 잘 판매에 대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판매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지마켓 사업자 가입하는 거. 아까 사업자에 대한 신고 방법은 말씀드렸고요. 사업자가 있으실 때 지마켓에 접속을 하시면 지마켓 구매 회원 보는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사업자 그 구매 가능,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는 버튼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설명을 제가 이걸로 보여드려야 이해가 좀 빠르시더라고요. 지마켓 이렇게 보시면 저는 로그인돼 있잖아요. 로그인 할게요. 로그아웃 하면은 지마켓 사이트 자체 상단 보시면 회원 가입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긴 구매 회원입니다. 이 두 개는. 밑에 보시면 판매 회원 가입이라고 있죠? 들어갈게요. 그러면 사업자 판매 회원, 일반 판매, 개인 판매 회원. 사업자는 인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사업자를 발부받은 거를 번호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화면을 제가 자료를 조사해 왔어요.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사업자를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다음 단계에서 전체 약관 동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을 해요. 사업자 이름은 뭐고, 대표자 이름은 뭐고, 계좌, 나중에 송금받은 계좌번호는 뭐고, 어디 은행이냐 쭉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후 신고증을 팩스로 주세요 라고 해서 팩스 번호가 이렇게 적혀요. 근데 우리가 이거 통신판매업을 만들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매안전가입서 확인서 받으신 다음에 구청 가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구매안전가입 서비스 확인증은요, 지마켓 고객센터 전화하셔도 알려줄 거고요. 지마켓 보시면 고객센터 사이트가 있잖아요. 페이지가. 그 페이지 가서 검색을 구매안전 서비스 검색하시면 밑에 어떤 메일 주소로 요청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럼 그 메일 주소가 보여지는 거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 3일 정도 안에 여러분들이 구매안전 확인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준다 그랬죠. 팩스로 제출.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틀, 3일 안에는 여러분들 승인 떨어집니다. 그게 지마켓 판매회원 가입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쭉 넘어가서요. 하나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자, 앞에 보시면은 경치가 되게 좋죠. 그죠? 이러한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면 막상 경치가 되게 좋을 거예요. 내가 월 소득 1억 기본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과 동일하게 되게 경치를 맛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초행 산길을 올라가는 그 진입로에 뭐가 있냐면 덩굴더미가 이렇게 막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광고비, 운영비, 또 뭐가 막혀요? 디자인, 마케팅 노하우 다 막힐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배우지 않으면 이거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을 좀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마켓 옥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좀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오늘 비롯해서 더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들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오늘 했던 강좌는 지금 오프라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꽉 차게, 강의장 꽉 차게 들어오셨지만 나중에 혹시 난 지역 멀리 살고 계신다 또는 악천후 때문에 교육센터 가기 힘들다 라고 하시면 오늘처럼 생방송 강의, 그래서 오프라인 포함해서 생방송과 동영상 강좌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창업 준비, 오늘 과정부터 제가 몇 가지 오늘 딱 2시간에 다 가르쳐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디자인도 가르쳐드려야 되고 마케팅 방법도 가르쳐드려야 되고 사입 방법도 가르쳐드려야 되고 세무도 가르쳐드려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교육을 좀 들으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는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좀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셀러에 대한 커뮤니티가 투게더 카페라고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투게더 카페에도 가입을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이 나는 1,000만 원 이상 달성했다. 한 달 거래액이 3개월 평균 한 달 기준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됐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컨설팅도 무료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 거래액이 1,000만 원 이상 달성됐다라고 하시면 교육 사이트에 팝업이 띄워질 거예요. 물론 이 팝업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이 올라오고 ESM 플러스에서 팝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팝업을 보셨을 때는 내가 1,000만 원 기준이 맞다라고 하시면 신청하셔갖고 저희랑 같이 매출을 좀 높일 수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딴따라하우스라는 우리 사업자님이신데 저랑도 이제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거의 한 3년 동안 알았죠, 이분을. 저희 컨설팅 약 10기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0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처음을 시작하실 때는 형님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친형하고 식품을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 사업을 따로 하고 싶다라고 하셔갖고 그리고 나서 필드로 나온 거예요. 근데 필드에 찬바람이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겠죠. 하루에 거래액이 10건도 안 됐대요. 하루에 10건이면은 만약에 10,000원짜리 판다라고 했죠. 아까 만약 마진 높게 봐도 한 30% 받다라고 해도 3,000원에서 얼마예요? 30,000원 정도. 내가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30,000원 버는 거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컨설팅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님들이 도와주셨어요. 교육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매출이 얼마나 되냐면, 네, 이 로고도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보여드리면, 네, 이만큼.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이분이 판매는 10개 정도뿐이 안 됐지만 지금은 하루 최대 많이 나갔던 게 한 500개 이상 거래를 보내고 있는 분들. 이분 지금도 상위를 달리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이제 컨설팅에서는 저희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총무님이세요. 굉장히 좀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커뮤니티에 같이 오실 수 있도록 매출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은 제가 교육 끝나고 또 받을 거고요. 아까 동영상 밑에다 질문 주신 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올려놓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